안녕하세요. 설문입니다. 모든 거래에는 거래 명세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명세표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견적서 또는 내역서라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품명 또는 명칭, 규격 또는 사이즈, 단위가 있고요. 수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있고 금액이 있습니다. 그건 이마트에 가도 필요하고요. 커피숍도 필요합니다. 건설 분야는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해야 됩니다. 아이템도 많고 똑같은 종류가 많아서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내역, 솔문의 내역 프로그램 이런 뜻입니다. 더블 클릭입니다. 일단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세공사에서 건축을 조금 만들어 보죠. 자, 파일명, 공사명, 사전, 해당된 사전 확인 누르고요. 첫 번째 쓰는 것은 공종명이라고 합니다. 공종명, 공사의 종류의 이름입니다. 가설공사 이렇게 쓰겠죠. 이 공종명은 여기 눌러보면 이곳에 있는 이름들인데요. 완전한 고정된 이름이 아니고 회사마다 또는 사업마다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똑같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어떤 데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렇게 쓰고요. 저는 이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네 자를 줄인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공종이 있고요. 더블 클릭하면 공종 안에 자원을 끌어와야 됩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여기를 누르면 순수한 자원입니다. 가설공사 누르면 이 자료를 끌어오는 거죠. 끌어오는 방법은 한 개씩 마우스 우측 누르고 이렇게 가져도 되고요. 긁어서 여러 개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수량을 기입해야 내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단가는 지금 넣어도 되고 나중에 넣어도 됩니다. 엑셀에서 넣어도 됩니다. 자, 이러한 내역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민간 공사에 사용합니다. 관청은 1위 대가라는 자료를 사용하는데요. 1위 대가의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관청공사는 가장 대표적인 게 조달청인데요. 자료 자체가 가설공사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 가설공사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이 중에 뭐 하나를 찾아서 써야 되는데요. 정확한 걸 찾지 못하면 오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 이름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건 다 이름만 있고요. 내용 있는 건 여기 4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가운데 비었잖아. 이것은 껍데기만 있다는 뜻입니다. 없는 게 훨씬 더 많죠. 있는 것보다. 왜? 이 모든 것을 표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애로사항이겠죠. 이것이 1위 대가 목록입니다. 조금 이렇게 골라서 담아보면, 자, 하얀색은 민간용, 그러니까 1위 대가 내용이 없는 목록이고요. 이건 내용이 안에 포함된 목록, 즉 1위 대가의 정확한 용어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단위당 목록입니다.
저는 왜 이대가라고 써야 되는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이쪽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여기서 넘어가시죠. 자, 중요한 것은 공종, 공사 종류별로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아이템은 명칭, 기억, 단위가 있어야 되고, 수량이 있어야 되고, 재료비용 경비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공종은 쭉 해서 건축 같으면 자, 건축을 바꿔볼까요? 네. 약 한 20개에서 25개의 공종이 있다. 공사 종류, 관리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전기와 설비 어떨까요? 전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전기 한번 만들어 보죠. 전기는 전기 사전으로 만들고, 전기는 뭐 전력 간선 공사 또는 전등 설비 공사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전열 설비 공사. 자, 전력 간선을 누르면 전력 간선에 해당되는 재료를 이렇게 찾으면 너무 많아서 F1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찾아서 여기서 명칭으로 찾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전선관이라고 해볼게요. 전선관 이렇게 딱 치면 명칭에서 전선관을 찾아라. 아까 봤잖아요. 이건 1위대가고요. 민간에선 저렇게 쓸 필요가 없겠죠. 한참 내려가면 네, 하얀색은 민간용입니다. 이렇게 담아서 네, 수량을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등도 마찬가지겠죠. F1 눌러서 조명기구를 한번 쳐볼까요? 조명기구도 이건 1위대가고, 자, 이거는 자, 일반 재료입니다. 이렇게 잡아서 담아서 수량을 입력하면 네, 전기 내역서입니다. 설비 내역서 똑같습니다. 기계 설비 내역서. 설비는 기계 설비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요새는 건축 설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비는 뭐 급수, 급탕, 배관, 공사 보통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뭐 난방, 배관, 공사 이런 식으로 쓰고 똑같습니다. F1 눌러서 재료를 배관부터 탔겠죠. 만약에 동관 뭔가 치면 예, 재료를 찾고요. 설비는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걸 골라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설비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그냥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를 경험 없이 설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했으면 설비가 되는 것이죠. 자, 끝나면요, 계산을 합니다. 자, 건축 계산 해볼까요? 전기 계산 해볼게요. 설비 계산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뭐 건축 내역, 전기 내역, 설비 내역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서가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이기 때문에 내역서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입니다. 다만 여기서 협력업체라면, 즉 전기설비, 습식 이런 경우에는 그 내역을 엑셀로 받습니다. 엑셀로 받아서 읽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조적공사로 가져가면요, 이곳에 엑셀을 받아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엑셀인데요, 글씨가 이렇게 공백이 있을 때는 여기를 누르고 컨트롤 F, 바꾸기, 스페이스, 클릭 모두 바꾸기 누르면 왼쪽으로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명칭부터 명칭, 규격, 단위, 여기까지는 붙박이고요. 재료비, 농비, 경비 7칸을 읽어야 되는데요. 이 금액란을 삭제합니다. 여기 금액란 삭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명칭,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경비 이렇게 되는 거죠. 7칸이 됐으면 이렇게 7칸을 긁어서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누르고, 자, 이쪽 빈 곳에 조적공사에 임의 코드를 이렇게 눌러서 적용을 하면 엑셀로 된 내역서가 이쪽으로 옵니다. 꼭 이 기능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능 하나 때문에 마음에 들어서 프로그램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꼭 여기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 내역서를 만든다는 것은 자료를 찾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런 작업도 매번 하는 게 아니고 물량 산출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역서 작성은 엑셀 읽는 정도는 자주 하는데 아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역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내역은 거의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내역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저는 이런 농담을 합니다. 아직도 내역 프로그램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쪽이 있다면 그쪽은 경험이 매우 적은 쪽이다. 내역은 35년 전에 이미 다 완성돼서 흔들리지도 않고 세계적으로 거의 갔다. 그 기능을 좋으니 안 좋으니 자랑할 필요는 없다. 내역은 엑셀에도 가능한데 무슨 자랑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결국 내역은 하나의 딱 정해진 형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뤄본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편하고 쉬울 뿐이지 프로그램적으로 대단히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역만이라면 공짜로 오픈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입니다. 내역은 대단한 기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